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윤의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경상권에서 세움이 그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제가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세움이 가지고 있었던 기초 통계 자료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몇 가지들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기 수용자 자녀들의 삶의 정황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역사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규 지원 과정입니다. 저희가 2015년 1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걸로부터 저희 세움의 경상권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매년 조금씩 신규 지원 과정들이 늘기 시작했다가 2022년 10월 현재 90일 가정 133명의 아동들을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이 숫자는요, 다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일시 지원 가정과 정기 지원 가정인데요. 일시 지원 가정들을 보면 2020년도에 갑자기 그래프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가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위기 수용자 가정들을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의 수감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밝히고 싶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쉽게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아까 오은정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람이 방송에 저희 세움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 일시 지원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시 지원 가정들이 저렇게 많은 숫자를 보였던 것이죠. 정기 지원 가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저희가 정기 지원의 과정으로 만났던 가정들이 34가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4월에 통합지역센터를 4월에 개소하고 10월까지 7개월 동안 저희가 정기 지원의 관계로 만난 가정이 25가정입니다. 정리하면 7년 동안 34가정, 7개월 동안 25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지역 안에 통합지원센터가 꼭 존재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 존재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용자 자녀들의 연령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미취학이 23, 초등 23, 중학 24, 고등 21명입니다. 이제 딱 보셔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이 거의 절반이죠. 아까 이제 그 사무관님 말씀하신 통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멘토링이나 동아리나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입니다. 추천 기관인데요. 세움에 이제 지원을 추천한 그런 기관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교도소, 구치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저희 기관에 보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지방검찰청이 저희한테 의뢰해 준 경우입니다. 저희 이제 가장 주된 협력기관으로서의 교정청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2021년 저희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이 부산지방검찰청이 저희와 MOU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한테 31가정이 의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상황들을 좀 볼게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제 상황들을 보시면 절반이 넘는 가정들이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의 가정들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입니다. 가족 형태를 보면요, 모자녀 가정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부자녀 가정보다 조손 가정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조손 가정들과 저 7이라는 숫자의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성인 양육자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조손 가정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뿐만이 아니라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지원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공되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들 때문에 정서적 갈등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게 미성년 자녀 가정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7가정들을 만나왔는데 성인 양육자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어서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당연한 게 그 가정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관심과 주의와 특별한 서비스들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보다 6대4 정도의 비율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 41%의 가정들을 저희는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수감을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부모와의 단절감, 또 불안, 부모 부재에 대한 의심과 오해 때문에 가족 내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동이 청소년기의 아동인 경우에는 버림받은 느낌, 부모가 자기를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과 그리고 무가치함,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치의 혼란으로 심각한 정서적인 고통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법무부 연구 결과에서 보았는데요, 면회 여부와 재범률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면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재범률을 심각하게 낮춘다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 근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면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은요, 저희 경상권에서는 작년 2021년부터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해나갈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입니다. 저희 경상권 통합지원센터의 존재 가치, 가장 큰 가치는 수용자 자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동들이 의뢰되었을 때 지체 없이 바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다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깊이 살피고 꼼꼼히 촘촘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식 개선과 지역 내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인데요. 지역 안에는 다양한 역량과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경상권 지역 안에는 위기 수용자 자녀들의 삶의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경상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용자 자녀들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알릴까, 그리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과제들인 것이죠. 오늘처럼 이 지원 네트워크의 발족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저희는 자원봉사자, 멘토, 교육, 의료, 또 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을 연결시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이들의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넓혀가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 지원 서비스의 개발인데요. 저희가 부산지방검찰청과 MOU를 맺으면서 저에게 새로운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되어지는 가정들 중에 상당수가 수감 초기의 가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또 그 가정들은 미결 가정입니다. 미결 가정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상처와 결핍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상처와 결핍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세움은 상황이 발생하는 그 초기부터 개입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할 예정이 있고요. 또 혼자 사는 미성년 가정들에 대한 특별한 긴급 지원 서비스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안에 있다는 그것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쉽게 일상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용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와 사귀고 어떤 활동을 해도 그 마음속에 늘 비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같은 경험을 가진 또래들, 선배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세움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이제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이 수용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멘토로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임에는 이러한 경험들과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100분 활용해서 이 경성권 안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개발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조사입니다. 지역 안에 있다는 것에 또 다른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곁에 오래 머물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수용자 자녀들, 위기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연구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고도 강력한 인사이트 통찰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횡적이고 정태적인 연구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오래 있으면서는 종적이고 질적인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해지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세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외상 후 성장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수감은 자녀들에게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들을 주고 정말 아픔들을 주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실패하거나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도리어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밝게 생산적인 변화로 이끌어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한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연구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찾아서 경상권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자립입니다. 저희가 경상권 안에서 정말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지역의 일원으로서 수용자 자녀들 곁에서 함께 오래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재정적 자립이 필수이거든요. 아마 사회복지 영역에 계신 아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현안인데 부족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영역에 편입되지 않은 국내외 새로운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위기 수용자 자녀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요. 새로운 실험들을 좀 많이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